명상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지금 정도의 그러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이론을 알면 훨씬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어차피 관점을 바꾸는 게 명상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게 나중에는 관점이 어느 정도 이상 바뀌어버리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생각만 갖고도 됩니까? 생각만 갖고도 돼요. 사실은 뭐 체험 안 해도 돼요. 생각만 갖고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천동설에서 모든 사람은 천동설에서 시작하고 지동설은 학습입니다. 지동설은 학습이에요. 지동설을 확인할 정도로 인류가 우주 밖에 나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들의 정황들을 가지고 유비추리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가지고 지동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천동설의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학습되지 않으면. 그리고 어느 순간 지동설로 학습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여기에는 불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역성은 뭐냐면 한 번 일로 넘어간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면 이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경험한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알면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았는데 까먹었어. 덜 아는 겁니다. 덜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이거 안 까먹는다니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영어 단어 뭐 까먹듯이가 아니고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 뭐 치매라든지 어떤 장애가 생긴 사람 아니면 일로 안 가요. 그래서 논리만 가지고도 사실은 명상이 끝낼 수 있어요. 명상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체험적인 거를 조금씩 깔고, 그러니까 논리 플러스 체험을 깔고 양쪽을 가지고 가면 이게 훨씬 견고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 설명을 하겠지. 야, 배가 이렇게 지구가 둥글 걸 얘기할 때 우리 흔히 쓰는 거 있잖아. 배가 저쪽에서 돛부터 보이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의 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논리도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게 맞네 어느 순간에 딱 바뀌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안 넘어가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바뀌는 걸 도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세계의 변화가 아니고 관점의 전환. 그래서 명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세계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봐봐. 아까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대충 얘기해서 그러는데 자, 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별이 우주에 있어.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거는 100억 광년, 이거는 1000억 광년, 이거는 1억 광년 다 다른 시간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다양한 시간대를 뇌가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실은 환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빛이 반사돼서 이게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저것은 허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를 보는 거지 현재는 못 봐요. 현재는 볼 수가 없어. 눈에 이렇게 되면 현재적일 것 같지만 이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거리에 의해서 조금씩의 과거가 달라. 그러니까 이 과거하고 이 과거는 다른 거죠. 아니, 맞죠? 그게 겹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이 실제로는 내비와 비슷한 거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비는 가상이 더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인식이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과거만 보는 거거든? 현재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는 뭔지를 모르는 거야. 다 구라만 있는 거야. 그랬을 때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면 내가 판단하는 게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이 서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린다라는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다 허상이야. 그러면 존중받아야 될 거는 마땅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뭐 더 먼 거인 것 같아라고 해도 그거는 실제로는 다 꿈 같은 거죠. 꿈에서의 판단 잣대는 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행복의 키워드거든요. 나는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 존재야. 그러면 행복해요. 그게 행복 코드예요. 그러니까 아편 같은 행복이 아니고 전 우주에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 존재 자체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완전성을 가지는 행복이에요. 이게 사실은 명상이 말하는 행복 코드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이라든지 뭐 명상을 하면서 좋은 느낌이 나요. 그 행복하고 달라. 그런 행복은 기복이 있는 행복이고 이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완전성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면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왜? 전 우주에 나밖에 없는데 모든 건 내가 판단한 잣대들인 것뿐이지 실제로 존재는 내 인식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러면 꿀릴 게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재미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좀 웃기는 얘기인데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 때 그것의 무가치성을 보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아무리 좋고 비싼 걸 먹어도 8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 된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무거나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삼각김밥 3개를 먹거나 삼각김밥 4개를 먹거나 아니면 어디 비싼 집에 가서 10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배부른 거는 하루 지나면 다 똑같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느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도 어차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년이라는 시간만 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그냥 죽을까? 그게 아니에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하는 그 자체의 가치예요. 자체의 가치. 그거를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행복의 가치. 그래서 스피노자 그 얘기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서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체의 행복을 찾으면 되고 그 자체의 행복은 사실은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더라. 이걸 알면 하나의 코드를 풀 수 있어요. 하나의 코드를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얘기가 핵심인데 이 얘기를 뭐 길게 하는 거는 그렇고 명상과 관련해서는 이 생각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는 돌아간다.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키워드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자존감만 높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외로움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뭐 이런 거 걸릴 우울감이나 이런 거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것만 정리만 잘하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키워드고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체득하는 방식으로 명상이라는 거 하는 걸 쓰면 돼요. 그리고 명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상이 되면 지금 이제 약간씩 느끼게 되는 것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명상이 되면 신체가 느리게 움직인다. 신체가 느리게 움직이는데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느려져요. 또 시간이 느려지고 신체 반응이 최저로 이렇게 쫙 다운되면서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명상 안 돼도 된다니까. 이게 게임이나 드라마를 진짜 열심히 보고 있을 때도 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납니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몸이 불편합니다. 안 되고 있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느린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이 느린 현상은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 시간이 있고 주관적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게 그럽니다. 사실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색이야. 파란색이라고 여러분은 보고 있지만 이게 빛의 반사에 의해서 들어가는 각도들이 지금 다 다르죠. 그리고 이 두 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두 눈이 100% 동일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빛을 인식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다른 색으로 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20명의 사람이 있고 20명이 40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른 색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대충 때려 맞춰서 규정해서 이걸 파란색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이게 개념이 규정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는 다 존재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내가 인식하는 색이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젊었을 때 들리는 소리 있죠. 나이 먹으면 안 들리는 소리 있죠. 주파수가 달라지잖아. 이게 조금 둔감해지고. 눈도 비슷해요. 눈도 비슷해. 훨씬 더 예리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 얘기는 뭐냐? 객관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것들에 모아서 편차를 어느 정도 정의한 게 객관이에요. 그리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달라. 모든 사람이 달라. 그래서 시간도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시계의 시간이 있고, 내가 인식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각성하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 느리게 움직여요.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명상 상태가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간이 느리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각성하지 않더라도 위기에 처하면 각성합니다, 스스로. 위기에 처하면. 그래서 위험할 때는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저도 죽어보는 그런 기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죽을 때 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편안하게만 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명상 때도 되거든요, 이게. 명상 때도 되는데, 언제도 되냐면 교통사고 나거나 이럴 때 돼요. 교통사고 나오시면 그 짤라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하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것들이 언제 또 정의가 되냐면 100m 달리기 하려고 총소리 나기 전에 이렇게 준비 자세 취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진짜 엄청,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금방 총 쏘고 뛰는 것 같은데 딱 서 있으면 쫄깃쫄깃하죠. 아니, 그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각성하면서 시간 자체가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시험지 넘어올 때, 앞에서 시험지가 싹싹 하면서 넘어올 때 시간 느리게 갑니다. 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이에요, 그거.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 의한 시간 변화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주어진 데서 사는 거예요.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명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볼 수 있는 게 생리적인 것들이 움직이느냐. 이게 최저로 다운돼요. 최저로 다운돼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느리거나 진짜 빠르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집중하다 보니까 훅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느린 게 더 좋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느린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뎌지면서 이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훈련하거나 안 그러면 명상을 하면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남들은 흑백 사진으로 보고 있는 거를 나는 칼라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 차이들이 살살살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거는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이렇게 그냥 해봤잖아요. 그 대단한 뭔가 훈련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툭툭툭 던지듯이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변화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냥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만 보시면 돼.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빛이 튄다. 빛이 튀는 효과, 탁탁탁탁 터지는 효과. 그 다음에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 빨려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묵직한 어떤 느낌, 전기 느낌. 그래서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진도가 좀 나간 겁니다. 먼저 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 들리거든요. 눈보다 소리가 생각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눈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되냐면 빛이 보이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되는 듯 하다가 응집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림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림 나타나는 다음 단계 정도에서 소리가 들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투시 이런 거 됩니까? 됩니다. 근데 막상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못 봐. 그리고 명상으로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그걸로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고 어느 정도 될 거는 같은데 생각까지 잘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어. 일어난 게 아니고 정신만 깬 거예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놓고 5분 뒤에 다시 울려. 근데 그 시간 동안 편안하고 이렇게 쫙 흐를 때가 있어. 매번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 근데 그때가 명상 상태거든요. 지금 명상 상태인데 애석하게도 이때는 의지가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뭘 어떻게 구상을 해야겠다. 이게 안 돼. 작동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서 뭔가를 해서 인셉션처럼 기억을 조정해야겠다. 생각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명상에서 말하는 제가 더 이상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못 만나봤고요. 단편적으로는 다 돼. 쓸모가 없습니다. 투시 어떤 때는 방 밖에 있는 게 그냥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쩌라고? 그거 봐서 뭐 할 건데? 그럼 문을 열어. 그것도 있어요. 책도 보여요. 책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덮여 있는 책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가 보이면 그 페이지 부분이 열리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밝아져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고해상도 사진 놓고 이렇게 당겨 보듯이 컴퓨터로 당겨 보듯이 거기가 쫙 하면서 보이거든요. 어쩌라고? 그거 페이지하고 맞춰서 열어보잖아요. 맞아요. 어쩌라고? 그거 봐서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은 안 해. 왜? 이런 게 있어야 재밌어서 내가 이거를 할만해져. 하지만 막상 쓸 정도의 에너지냐?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염력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기껏 돌린 거는 종이 꽃갈 돌리고 이런 거 몇 개 했었지. 유의미한 거. 종이 못 듭니다. 요만한 종이도 못 듭니다. 그냥 그거를 바늘 위에 세워놓고 정신력으로 돌리는 정도예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해본 바로는 쓸모는 없는데 되긴 되더라야.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이야기 속에는 그걸 막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고로 못 만나봤습니다. 한다 카드라만 있지 현실에서 그럼 만날 수 있느냐? 저도 그런 사람 찾아서 많이 다녀봤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정도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약간 이렇게 좀 붙은 것 같고 MSG가 좀 들어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무술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국 그 왕조가 망할 때 보면 거기 황실 호위무사 중에서 무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란군을 뭐 1대 100으로 이기느냐? 없습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기록 보면 화산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그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그때 날아다니면서 뭐 했다는 놈 기록 한 놈도 없습니다. 한 놈도 없습니다. 도망갔다만 있어. 도망갔다. 그래서 MSG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냐? 조금 느껴보면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답도 잘 안 나오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력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노력할 바에는 딴 거 해, 딴 거. 그 에너지로 딴 거 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과학이 만능은 아니지만 과학이 왜 이기느냐? 과학은 비슷한 값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비슷한 값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불가능은 아닌데 효과는 별로 쓸모는 없다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신체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최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자기가 좀 다르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잠으로 갈 수 있고요. 피곤하면 잠으로 갑니다. 하나는 명상으로 가는 거예요. 명상에서의 최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에너지를 쌓아놔도 그걸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뛰는 겁니다. 방법은 없어. 그래서 나라는 인식이 계속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망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망아. 그러니까는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걸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술 먹고 약간 개가 되는 것도 그게 망아의 문화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그 알딸딸한 기분을 느끼는 게 원래는 행복인데, 필름이 끊어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게 망아에 대한 동경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이 나라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더라도, 아니면 무슨 뭐 저런 거 김덕수 사물놀이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싸이 공연을 보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집단 망아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런데 내가 주체적으로 쓰려면 망아는 부품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주체적으로 쓰려면 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컨트롤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있을 때 조절할 수 있어요. 전체가 흐르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명상에 있어서 기본은 나라는 생각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훨씬 편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날리는 겁니다. 에너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숫자를 세라, 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해라, 거기서의 핵심이 나예요. 나예요. 그리고 인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라는 생각은 사실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꿈을 꿔도, 아무리 깊은 꿈을 꿔도 나에 대한 인식은 존재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없다면 그 행복의 기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은 꼭 하세요.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비교 대상이 없는 거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 허상이기 때문에 나를 핵심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명상에서의 핵심은 나기 때문에 내가 전체를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야 된다.